I think it's going to be the biggest product of all time by far. Yeah. So, like bigger than cell phones, bigger than anything. I feel confident in saying it will be the most exciting product unveil ever. 여러 해 동안 그저 바깥에서 구경하거나 가끔 경쟁자를 슬쩍 비꼬는 말만 던지던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는 진짜로 애플과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해 이제는 트윗으로 돌려 말하거나 아이폰 가격을 비웃는 정도가 아니야. 이번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번졌지 테슬라가 드디어 스마트폰 시장에 발을 들일 거라는 거야. 애플이 10년 넘게 군림해온 그 시장에 말이야. 왜 그러냐고. 이유는 뻔하지. 머스크는 예전부터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회사로만 보이는 걸 원치 않았거든. 계속해서 테슬라를 인공지능, 에너지, 로봇, 위성 같은 걸 다 포함한 기술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제는 그 리스트에 휴대전화까지 추가하려는 거지. 애플이 아이폰을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모든 서비스의 열쇠로 썼다면 테슬라도 자기들만의 열쇠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금 퍼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열쇠의 이름은 테슬라 파이폰일 수도 있대. 시작 가격은 789 미국 달러로 알려졌고 아이폰보다 더 빠르고 똑똑하고 튼튼한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홍보되고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출시일을 기다리고 있지. 출시일은 12월 30일로 확정됐다는 말까지 나왔고 심지어 테슬라가 정보를 꽁꽁 숨기는 방식도 애플이 새 아이폰 공개하기 전에 쓰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들. 모든 걸 철저히 감춘 다음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지. 근데 늘 그렇듯 그렇게 숨기면 숨길수록 유출은 더 자극적이고 시장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게 되잖아. 지금도 벌써 다양한 정보들이 새어나왔고 이게 판을 더 키우고 있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스타링크 위성 연결에 관한 거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 파이폰은 아예 물리적인 유심을 없앤대. 심지어 기존에 우리가 쓰는 모바일 요금제도 필요 없고 그 대신 위성 스타링크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야.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그 서비스가 무료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 통신사들 비즈니스 모델에 진짜 강펀치 한 방이 될 거고 지금까지 어떤 스마트폰도 해내지 못한 독점 통합 기능이 될 거야. 스타링크는 수년간 테슬라와 머스크가 전 세계 인터넷 미래의 핵심이라고 여겨온 기술이야. 오지에 인터넷을 보내고 재난 상황에서 연결을 유지하고 긴급 통신을 돕는 그런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전용 송수신 장비로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파이폰이 진짜로 스타링크 전용 칩을 내장해서 나온다면 모바일 폰의 정의 자체를 뒤집는 거야. 이제는 사지지나 오지에서도 4세대나 5세대 통신망 없어도 바로 위성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이 스타링크랑 협력하려 했지만 머스크가 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드라마가 완성돼. 소문에 따르면 애플은 요즘 자사위성 서비스가 느리고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파트너로 스타링크를 눈여겨봤대. 실제로 애플은 지금까지 위성 파트너한테 일시억 1천만 미국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회사는 요즘 위기설이 돌고 회사 전체를 약 일시억 미국 달러 가치로 팔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 10월에 애플이 머스크랑 협상해서 아이폰 18 프로의 스타링크를 2026년부터 탑재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야. 하지만 머스크는 그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고 해. 왜냐하면 파이폰만이 스타링크를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폰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머스크가 예전에도 스타링크와 테슬라 폰은 완벽하게 손잡게 될 것이라면서 어디서든 비디오 볼 수 있는 대역폭이 확보될 거라고 암시했었잖아. 한번 상상해봐. 산 위, 사막, 멀리 떨어진 섬, 정전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쓰고 영상 통화를 하고 4K 화질 영화까지 본다는 거야. 일반 사용자도 입이 떡 벌어질 미래지. 여기에다가 또 하나, 만약 테슬라 매장에서 직접 파이폰을 구매하면 직원들이 무료로 스타링크 세팅까지 도와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테슬라식 경험이지. 한 번에 다 되는 생태계 경험. 간단하고 매끄럽고 미래스러운 거야. 스타링크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야. 이건 요즘 스마트폰이 가진 가장 큰 약점, 바로 의존성을 제대로 겨냥한 거지. 지금 스마트폰은 통신사 없으면 신호가 없고 기지국 없으면 연결이 안 되고 지역 인프라 없으면 인터넷도 못 써. 대규모 정전이나 자연재해가 닥치면 비싼 스마트폰도 그냥 벽돌이 되어버리잖아.
근데 스타링크는 이미 하늘에 수천 개 위성을 띄워놨고 미국 육지 면적의 9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만약 파이폰이 이 전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신호 끊기는 걱정 없는 몇 안 되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계산해 봤더니 만약 기존 통신요금제를 안 써도 된다면 미국인들은 1년에 약 800에서 1200 미국 달러까지 아낄 수 있대. 노인분들한텐 그게 약값이고 어린 자녀 둔 가정에겐 학비일 수 있어. 재택근무하는 사람한텐 일 끊길 일 없다는 확신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진짜 이걸 실현하면 그들은 그냥 휴대폰을 파는 게 아니라 통신사로부터의 자유라는 감정을 팔게 되는 거야. 근데 파이폰이 위성 때문에만 주목받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뜨거운 소문은 바로 내구성. 머스크는 원래 사이버 트럭처럼 튼튼한 메시지에 집착하잖아. 그는 테슬라가 폰을 만들 거면 충격, 스크래치, 극한 온도도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었지. 지금까지 나온 유출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바일 기기용으로 가능한 가장 고급 티타늄을 구매해서 항공 우주급 티타늄 프레임을 만들었대. 이건 강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몇 배 더 강한 소재거든. 티타늄 덕분에 기기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찌그러지거나 휘거나 깨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야. 물론 그만큼 아이폰보다는 무겁고 발열도 알루미늄만큼 시원하게 빠지진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떨어뜨리고 긁히고 거친 환경에서도 버텨주는 폰을 원한다면 이런 무게나 발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거래. 게다가 천연 티타늄은 도장이 잘 벗겨지지도 않고 열쇠나 딱딱한 물건이랑 같이 주머니에 넣어도 쉽게 닳거나 흠집이 안 생겨. 이건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스트레스였던 부분이지. 더 나아가서 어떤 유출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스타일로 파이폰 내구성 실험까지 했다고 주장해. 12m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도 폰은 살짝 긁히는 정도였다는 거야. 아직 공식 디자인은 없지만 유출된 렌더링 보면 그립감 좋은 곡선 프레임에 지문 안 남는 무광 뒷면, 떨어뜨릴 위험 줄이는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보이더라고. 특히 나이 많은 사용자들은 한번 사서 오래 쓰고 싶다는 생각 많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내구성은 정말 끝내주는 약속이지.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내구성 우선이란 말 잘 안 써. 왜냐면 튼튼하게 만들면 예쁘고 얇은 맛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테슬라는 거꾸로 가는 거지. 사람들이 해마다 참아왔던 불편함, 깨진 유리, 긁힌 프레임, 두꺼운 케이스, 비싼 수리비 이런 거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야. 그리고 아직 티타늄과 스타링크 얘기로 놀라고 있는데 세 번째 소문은 말 그대로 불난데 기름을 부었어. 바로 배터리 이야기야.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최고 고수잖아. 그리고 그 기술력을 파이폰에도 바로 들이붓는다는 거야. 유출에 따르면 파이폰 배터리는 최대 7000mAh까지 들어간대.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약 2000mAh씩 더 높은 수준이지. 아이폰이 이틀 가까이 쓸 수 있다면 파이폰은 게임하고 영화 보고 영상 통화해도 며칠은 버틸 거란 예상이야. 그려지는 그림이 아주 뚜렷하지. 출장 가든 여행 가든 하루 종일 회의만 뛰는 날이든 이제 배터리 언제 닳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게다가 테슬라는 전기차에 쓰는 것처럼 스마트 고속 충전 철학도 적용할 거래. 빠르게 충전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을 보호해서 몇 년 지나도 성능이 확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야. 요즘 스마트폰들은 2, 3년만 지나도 배터리 쭉쭉 줄어들잖아. 더 대담한 소문도 있어. 파이폰이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쓸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열도 적고 오래 충전해도 더 안전하면서 여전히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테슬라 스타일의 기술 점프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물론 아직 전기차에도 이 배터리를 대중적으로 쓰진 않았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만으로도 파이폰이 사람들 머릿속에 미래에서 온 폰이란 기대감을 심었다는 증거 아니겠어? 결국 이야기는 다시 하나에 못 박은 것처럼 확실한 지점으로 돌아와 바로 가격 이야기지. 유출에 따르면 파이폰 256GB 모델은 789 미국 달러, 최고 사양인 1TB 모델은 약 1299 미국 달러라고 해. 그래도 이건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수백 미국 달러나 저렴한 가격이지. 이건 싸구려 느낌. 나는 이상하게 싼 가격이 아니야.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처럼 보여. 머스크는 알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싫어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감당 못해서 떠난다는 걸 최근 조사들 보면 전체 사용자 중 약 75%가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안 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고 말했대. 요즘 아이폰은 시작가가 999 미국 달러, 최고 사양은 거의 1999 미국 달러까지 가니까
사실상 노트북 가격을 넘는 거잖아. 테슬라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는 거야. 가격 대비 가치라는 가장 민감한 지점. 하지만 단순히 싸기만 해서 아이폰을 이길 순 없어. 머스크가 진짜로 노리는 건 파이폰을 테슬라 생태계의 중심 장치로 만드는 거야. 마치 아이폰이 애플 생태계의 중심인 것처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파이폰은 애초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만든 게 아니래. 이건 테슬라 유니버스를 위한 리모컨 같은 존재야.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 잠금 해제 및 제어, 파워월 관리, 솔라루프 모니터링, 옵티머스 로봇 연결, 스타링크 연동, 그리고 그럭 AI나 XAI 플랫폼과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지. 이렇게 되면 파이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거대한 생태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거야. 테슬라는 이걸 위해 마진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신 사용자들이 테슬라의 스타링크, 전기차, 에너지, AI 세계에 발을 들이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바로 게이트웨이 전략이야. 애플이 이미 이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 이제 테슬라도 자기 스타일대로 그걸 따라하려는 거지. 근데 이 파이폰을 게이트웨이로 만들려면 소프트웨어가 핵심 무기가 돼야 해. 그래서 나오는 소문이 뭐냐면 테슬라는 안드로이드도 안 쓰고 iOS도 건드리지 않고 아예 자체 운영체제를 만들었대. 머스크가 직접 이름 붙인 XOS라는 시스템인데 이건 XAI와 깊이 연결된 운영체제라고 해. XOS는 사용자 데이터를 제3자한테 팔지 않는다고 홍보되고 있어. 광고 추적도 없고 몰래 수집도 없고 웹 사용 습관도 공유 안 한대. 자주 쓰는 앱이나 일상 패턴 같은 것도 전부 기기 내에서만 테슬라가 만든 로컬 AI 모델인 그럭 미니로 처리된다고 해. 중간 서버도 없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나 애플 아이디 같은 것도 없으니 광고 추적도 줄고 쿠키도 적고 백도어도 줄어든다는 얘기야. 요즘 사람들 개인정보 감시당하는 거 정말 지쳤잖아. 그래서 이건 정말 시대에 잘 맞는 약속인 거지. 만약 XOS가 이 말 그대로만 작동해도 테슬라는 애플과 구글한테 프라이버시라는 무기로 반격을 날릴 수 있어. 물론 새로운 운영체제가 있다고 해도 좋은 칩이 없으면 그냥 이론일 뿐이야.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에 자랑스럽게 A19 프로 칩 넣었잖아. 성능 좋고 그래픽도 세고 AI 연산도 빠르다고. 테슬라도 질 수 없지. 소문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칩인 X23을 파이폰에 넣을 거래. 이건 XOS랑 그럭 AI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갖췄다고 해. X23은 성능 중심 8개 코어를 가진 CPU로 특히 무거운 AI 작업에서도 멀티태스킹 잘 돌도록 설계됐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테슬라도 애플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보안, 칩 설계까지 전부 자기가 컨트롤하는 기업이 되는 거야. 이건 진짜 테슬라 스타일로 새로운 패를 내미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파이폰이 싸면서도 좋은 폰일 수 있다는 설명. 테슬라는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이미 갖고 있거든. 배터리 만드는 기가팩토리부터 자동화 로봇 조립 라인 심지어 칩 설계까지 테슬라는 중간 업체에 그렇게 많이 기대지 않아. 애플은 폭스콘이랑 수많은 외주 업체가 필요하지만 테슬라는 원래 비용 줄이고 통제력 높이려고 웬만한 건 직접 하는데 익숙하잖아. 중간이 없으면 가격이 안 부풀고 그렇게 아낀 돈을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789 미국 달러라는 가격이 더 도발적으로 들리는 거야.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제일 위험한 전장에 뛰어드는 거기도 해. 지난 15년 동안 이 판은 iOS랑 안드로이드가 꽉 잡고 있었잖아. 아이폰 유저는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롭에 묶여 있고 안드로이드 유저는 플레이스토어랑 구글 서비스 안에서 살아. 새 운영체제 하나 나온다는 건 테슬라가 사람들한테 10년 넘게 굳어진 디지털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진짜 어려운 건 여기야. 사람들이 기존 생태계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 테슬라도 그걸 아니까 소문에선 이런 식으로 말해. 테슬라는 미국 사람들이 오래도록 짊어져온 비용 부담을 깨부수고 싶다는 거지. 데이터 요금, 비싼 수리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폰을 바꿔야 하는 구조, 약한 배터리, 잘 깨져서 두꺼운 케이스를 사야 하는 현실. 파이폰은 그런 고통 하나하나의 해답처럼 그려지고 있어. 스타링크 무료로 요금제를 대신하고 티타늄 바디로 깨짐을 막아 케이스 필요 없게 하고 큰 배터리로 계속 충전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XOS로 개인정보 추적 불안을 없앤다는 식이지. 이 모든 조각들, 기술 유출, 가격 전략, 생태계 구상, 미래에서 온 제품 같은 약속, 이게 다 합쳐져서 진짜든 아니든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
만약 테슬라 파이폰이 소문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건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이 아니야. 머스크가 테슬라는 이제 종합 기술 기업이고 게임 체인저가 될 기회만 보이면 어떤 판에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셈이지. 동시에 애플을 향한 도전장이기도 하고 아이폰이 여전히 상징이긴 하지만 그 상징이 꼭 영원히 무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전부 다 루머 단계야. 스타링크 무료, 티타늄이 거의 안 긁힘, 7000mAh급 배터리, 테슬라 자체 칩, 완전 새 운영체제, 이런 소문들이 너무 미친 스케일이라서 과장된 캠페인이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가 잘못 이어진 거 아니냐는 의심도 많아. 그래도 기술 역사 보면 오늘은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게 내일은 실제 제품이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머스크는 원래 그런 걸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필요하면 돌아가더라도 결국 해내려는 타입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 남아. 만약 아이폰보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어디서든 연결되고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가는데 가격은 아이폰의 절반인 스마트폰이 진짜 나온다면 너라면 바꿀래? 지금 쓰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떠나서 전화나 문자만 하는 기기가 아니라 스타링크, 전기차, 스마트홈, AI까지 통째로 조종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들어갈 준비가 됐냐는 거지. 수백만 미국 사람들이 들떠있는 지점이 딱 여기야. 그들이 파이폰이 아이폰을 확실히 무너뜨릴 거다라고 믿어서라기보다 왕좌에 도전할 만큼 미친 용기 있는 놈이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지. 그리고 만약 12월 30일에 진짜 발표 행사가 열린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자체만으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거야. 루머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파장이 났다는 건 스마트폰 전쟁이 곧 새로운 챕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더 드라마틱하고 더 거칠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한 챕터로 말이야. One thing I can guarantee is that this product demo will be unforgettable. Unforgettable. 스마트폰 업계가 진짜 눈에 띄게 포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심지어 제일 충성도 높은 유저들조차 슬슬 질려하는 분위기야. 최근 몇 년만 돌아봐도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잖아. 매 시즌 신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겉모습은 전 세대랑 거의 비슷하고 카메라는 인공지능 기능 몇 개 더 넣어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 공정이 조금 좋아지면서 성능이 아주 살짝 오르고 홍보용으로 한두 가지 특이한 색을 추가하는 정도지. 삼성, 애플부터 큰 안드로이드 회사들까지 혁신 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안정돼 있고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하는 습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기 때문처럼 보여. 그래서 새 폰이란 게 결국 겉만 새롭고 속은 비슷한 느낌이 되어버렸고 예전 스마트폰 폭발기 때처럼 와 대박이다 하는 감동은 점점 사라졌어. 이 지루함은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플래그십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시큰둥해지는 데서도 느껴져. 올해 나온 폰이 그 브랜드 역사상 최고일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구매자들 눈엔 작년 폰이나 심지어 재작년 폰이랑 별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바꾸지? 새 폰이라서 아주 조금 더 좋아지는 것 말고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질문이 많아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멈칫해. 예전엔 회사들끼리 세대마다 확 뛰는 혁신을 보여주는 치열한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지친 장거리 달리기처럼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페이스만 유지하는 느낌이야. 누구도 리듬을 깨고 확 치고 나가는 진짜 스퍼트를 못 내는 거지. 거기에 더해 가격이 안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회사들은 연구개발 비용, 신소재 기술, 복잡해진 공급망 같은 얘기를 하지만 유저들 입장에선 현실이 딱 보여. 작은 변화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붙는다는 거야. 예전에 디자인 역사에서 그냥 돌고 돌던 요소들, 예를 들어 티타늄 대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같은 변화도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의 이유로 포장되곤 하잖아. 전체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인데도 가격은 마치 혁명급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은 내가 실제 가치보다 마케팅에 돈을 더 내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게 돼.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고급 시장 피로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브랜드 충성도에 기대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도 아이폰을 안 떠날 거라고 계산해온 거 아니냐고 보지.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 17이랑 아이폰 에어가 아이폰 16보다 판매가 더 부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충성도도 가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신호가 된 거지.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고 소재랑 마감은 기대보다 스크래치가 쉽게 난다는 말이 많았어. 배터리도 애플 기준에선 여전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쟁사들이 용량이나 충전 기술에서 더 멀리 가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성능 저하가 클 거라는 걱정이 커졌고 이런 불만들은 사실 늘 있어 왔지만 시장 전체가 이미 지쳐있는 타이밍에 한꺼번에 터지니까 훨씬 강한 역풍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전통적인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흥분을 되찾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전혀 다른 이름이 무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와. 바로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 정말 일론답게 갑자기 시끄럽게 그리고 엄청 큰 야망을 들고 말이야.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던 테슬라가 테슬라 파이폰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으로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 테슬라는 전형적인 소비자 전자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자동화, 그리고 기존 룰을 부수고 새 룰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DNA가 강한 회사잖아. 파이폰에 대한 홍보도 완전히 다르고 잊기 힘든 경험, 같은 식으로 포장되고 있고 내년 1월에 공개될 거라는 예상 시점도 커뮤니티를 더 들뜨게 해. 1월은 보통 연중 정보가 좀 비는 타이밍이라 진짜 충격적인 신제품이 나오기엔 딱 좋은 창구니까 말이지. 파이폰이 나오자마자 주목받는 이유가 테슬라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은 예상 가격이 꽤 컸어. 기본 모델이 대략 $789 정도라는데 대중 라인업 치고는 싸다고 하긴 어렵지. 근데 최근 아이폰 플래그십들이 가볍게 $1,000를 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웬일로 좀 착한데 싶은 가격이야. 테슬라는 딱 그 심리를 찌르는 것 같아. 사람들 이제 작은 업그레이드에 비싼 돈 내는 거 질렸잖아. 같은 급의 직접 경쟁 제품보다 확실히 낮게 잡아버리니까 바로 큰 질문이 생겨. 그럼 테슬라는 이 가격 차이를 뭘로 메우려는 거지? 근데 그들이 내놓은 답이 질문보다 더 큰 느낌이야. 테슬라가 파이폰에 붙인 가장 큰 한방은 폰을 사면 스타링크 인터넷을 평생 무료로 준다는 거야. 월 요금도 없고 통신사 계약도 없고 애매한 특별 요금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폰만 사면 그 기기 쓰는 내내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지. 보통 폰은 단말기랑 연결 서비스를 따로 팔고 그 연결 서비스가 통신사 돈줄이잖아. 그런데 이걸 통째로 뒤집겠다는 약속이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정면으로 치는 느낌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심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아이디어만으로도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해.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과금 구조를 대놓고 도전하는 거니까 서비스로만 충격 주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쪽도 전기차 회사가 스마트폰 만들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짜는 중이야. 파이폰은 미니멀하고 적당히 각진 디자인인데 요즘 유행하는 초슬림 경쟁처럼 얇기만 한 대신 깨지기 쉬운 길로는 안 가겠다는 느낌이래. 테슬라는 얇은 게 곧 고급이라는 공식 대신 손에 착 감기는 묵직함, 실제로 오래 들고 써도 덜 피곤한 그립감을 우선한 거지. 매트한 통짜 뒷면은 지문이 잘 안 묻고 오래 써도 깔끔해 보이게 만든다고 하고 모서리는 살짝 둥글려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줄이는 식이야. 무엇보다 큰 카메라 섬이 튀어나와서 책상 위에서 덜컹거리는 그런 폰이 비뚤어지는 느낌이 없다고 강조하더라.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원래 다 이래 하면서 참고 써왔던 일상 불편을 제대로 건드리는 포인트지. 내구성 얘기는 더 과감해. 테슬라는 거의 현실감 떨어질 정도로 좋은 소재 이야기를 꺼냈거든. 항공 등급 티타늄 프레임에 나노 코팅을 입혀서 자가 복원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거야. 설명대로라면 무게는 대략 30%쯤 더 가벼운데 강도는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더 세고 스크래치도 잘 안 나며 작은 흠집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식으로 스스로 회복된다는 느낌이지. 마케팅으로만 보면 너무 좋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웃을 만한 주장인데 또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 고성능차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사람 형태 로봇 같은 원래는 SF 같던 것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든 전력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를 못하는 거지. 결국 파이폰은 오래 쓰라고 태어난 폰, 몇 년씩 들고 가도 성능이나 외관 때문에 억지로 바꿀 필요 없는 폰으로 포지셔닝하는 셈이야. 일부 회사들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빨리 낡게 만든다는 의심을 받는 시대에 이 튼튼하게 오래 간다는 메시지는 꽤 강한 역습이야. 겉모습이랑 내구성이 이야기의 껍데기라면 테슬라가 진짜 근육 자랑하는 건 배터리랑 충전 쪽이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오래 해온 경험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파이폰 배터리 용량을 6712mAh라고 말했어.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대략 5088mAh 수준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확 큰 수치지.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던진 게 아니라 유튜브 연속 재생이 56시간까지 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홍보해버렸어. 스마트폰에서 화면 켜짐 시간 12시간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 수치는 진짜 큰 편이잖아. 물론 실사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렇게 딱 잘라 말하는 태도 자체가 우린 배터리 자신 있다는 느낌을 줘. 배터리 화학도 리튬 이온이 아니라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업계판 자체가 바뀔 만한 포인트야.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발열이 덜하고 안전성이 좋고 시간이 지나도 배터리 열화가 훨씬 느리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급 스마트폰 오래 쓰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스트레스가 한두 해 지나면 배터리 확 죽는 거잖아. 만약 진짜로 열화가 줄어든다면 시장이 가진 핵심 통증을 정확히 찌르는 거지. 충전 철학도 테슬라답게 무조건 제일 빠르게가 아니라 수명 최적화야. 배터리 10%에서 80%까지 가는데 35에서 40분 정도라고 하면서 너무 과격한 초고속 충전으로 뜨겁게 달궈서 배터리 망치는 방식은 안 하겠다는 거지. 전기차에서도 알고리즘으로 충전을 관리해서 수명 길게 가져가는 테슬라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 카메라도 테슬라는 좀 다른 톤으로 접근해. 스마트폰 회사들이 10년 넘게 메가픽셀 경쟁을 해왔는데 파이폰은 숫자만 키우는 싸움은 안 하면서도 스펙 자체는 세게 넣었대. 뒤에 카메라가 5개고 각각 48메가픽셀, 광학줌 10배, 멀리 찍든 가까이 찍든 선명하고 어두운 데서도 잘 나온다고 홍보하지. 5개 카메라라는 말만 들으면 와, 스펙 과시하네 싶을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강조하는 건 의외로 실용성 쪽이야.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평평하게 놓이고 충격에도 강하고 책상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카메라 이야기를 괴물 스펙에서 튼튼하고 실용적이다로 옮겨가려는 거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가 자기네 차에서 쓰는 신세대 NPU 기반 인공지능 이미지 처리 기술을 파이폰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부분이야. 이게 꽤 흥미로운 게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랑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기능 때문에 원래부터 시각 인공지능으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 수십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까지 쌓아온 곳이고 그런 실시간 영상 처리 노하우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려오게 하면 파이폰이 확실히 자기들만의 사진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어. 설명으로는 인공지능이 빛, 선명도, 색감을 자동 최적화해주고 물체 지우기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런 기능 자체는 2025년 기준으로 막 새롭진 않지만 그 인공지능이 차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계속 봐온 테슬라 생태계에서 왔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구글 포토나 아이폰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복붙이 아니라 진짜 테슬라 맛이 나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성능 얘기로 넘어가면 테슬라가 시장의 뻔한 길에서 아예 크게 꺾어버릴 생각인 것 같아. 파이폰은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iOS도 아닌 자기들 독자 운영체제인 XOS를 쓴다고 하거든. X 인공지능이랑 깊게 통합되어 있고 리눅스 기반이지만 전체를 다시 최적화해서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야.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 큰 도박인데 테슬라 입장에선 이유가 있는 거지. 차 만들 때처럼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 스택을 다 쥐고 가야 최적화를 끝까지 할 수 있고 구글이나 애플한테 덜 휘둘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야. 테슬라는 프라이버시 쪽 메시지도 같이 던졌어. 개인 데이터는 가능한 한 기기 안에서 처리하고 개인화는 하되 광고를 위해 데이터를 팔지 않겠다는 거지. 이건 두 방향으로 때리는 얘기야. 안드로이드 쪽으로는 구글 생태계의 데이터 수집 불안을 찌르고 애플 쪽으로는 닫힌 독점 생태계 때문에 유저가 진짜로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건드리는 거고 테슬라 말로는 중간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중계층이 없으니까 유저한테 더 덜 묶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런 약속은 결국 실제 투명성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야기의 레벨에서는 점점 운영체제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생태계처럼 느껴지는 유저 피로감을 정확히 건드리는 포인트지. 하드웨어 쪽은 파이폰에 X23 칩이 들어가고 CPU 8코어, GPU 8코어 구성이라서 8K 게임, AR, VR, 그리고 기기에서 바로 도는 인공지능 작업까지 버틴다고 해. 램은 최대 12GB, 공정은 2나노미터라는 말도 같이 나오고 이 정도면 테슬라가 그냥 재미로 들어온 거가 아니라 아예 제대로 플래그십 라인에 박아 넣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해. 근데 핵심은 단순히 세다는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위해 세게 만든다는 거야. 테슬라는 지금 차, 로봇,
X, 인공지능까지 전부 인공지능의 미래를 걸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개인 기기 자체가 인공지능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강력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파이폰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테슬라의 전체 인공지능 계획 안에 들어있는 퍼즐 한 조각처럼 보이기도 해. 근데 위에 말한 것들이 다 있어도 스타링크 평생 무료가 없다면 그냥 야심 큰 플래그십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 파이폰의 진짜 차별점은 여기야. 테슬라는 파이폰이 위성 전용 칩으로 스타링크에 직접 붙어서 4G나 5G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되는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예전엔 옛날 공상과학 같았는데 스타링크는 실제로 전 세계를 깔아가고 있는 위성망이잖아. 파이폰은 기존 스마트폰이 무력해지는 상황을 노려 높은 산, 먼 섬, 바다 위, 큰 폭풍으로 지상통신망이 쓰러진 곳 혹은 그냥 통신사가 아직 안 깔린 지역 같은 데서 말이야.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위성으로 문자 보내거나 구조 요청 전화가 되는 게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는 편의성만 파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랑 인프라에 묶이지 않는 자유까지 같이 파는 셈이지. 스타링크 평생 무료의 현실적인 가치는 장기 비용 절감에서도 나와. 폰을 몇 년씩 쓰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내는 모바일 데이터랑 인터넷 서비스 비용이 결국 엄청 커지잖아. 테슬라는 한 번 내고 평생 쓴다는 느낌을 주면서 나중에 아끼게 될 비용이 곧 기기 가격 차이를 메워주는 구조라고 말하는 거고, 특히 인프라가 약한 시장이나 이동이 잦은 유저들한테는 진짜 거부하기 힘든 제한이 될 수 있어. 여기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생태계 전략이랑 경쟁 구도로 확장돼 테슬라는 파이폰을 테슬라 전체 생태계의 컨트롤 타워로 보려고 해. 전기차, 태양광, 파워월, 옵티머스 로봇, 거기에 붙는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다 묶는 중심 기기라는 거지. 생각 자체는 애플이 하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테슬라식 버전이야. 폰이 독립기기가 아니라 기술 생활 전체를 조종하는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테슬라 차가 있으면 파이폰이 지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보다 더 깊게 차를 제어하는 키가 되고, 파워월이 있으면 에너지 최적화를 보는 화면이 되고, 옵티머스가 대중화되면 로봇에게 명령 내리는 창구가 되는 시기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스타링크랑 인공지능이 접착제처럼 붙여주는 구조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게 잡는 이유도 이런 시스템 논리로 풀어. 거대한 공급망, 높은 자동화 생산, 중간 단계 줄이기 같은 게 표면적인 이유고, 더 깊은 이유는 폰을 생태계 입구로 쓰겠다는 전략이야. 기기는 좀 싸게 팔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서비스와 경험, 그리고 생태계 안에 결속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지. 이런 방식은 다른 회사들도 해왔지만 테슬라처럼 통신 과금 모델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 거의 없었잖아. 그래서 만약 파이폰이 성공하면 테슬라는 폰 판매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 생태계 안에 수천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런 큰 판을 거는 도박의 큰 도전이 안 따라올 리가 없지. 스마트폰 시장은 너무 오래 iOS랑 안드로이드가 양분해 왔어. 사람들은 단순히 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습관을 사고 앱을 사고 데이터랑 익숙함을 사는 거잖아. 그래서 XOS 같은 새 운영체제가 맞닥뜨릴 제일 냉정한 질문은 결국 이거야. 내 앱은 어디 있어? 앱 생태계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폰이 아무리 좋아도 메인폰으로 쓰기 어렵거든. 테슬라는 리눅스 기반으로 유연하게 가면서 호환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가진 디지털 습관이랑 싸워야 하는 건 똑같아.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저들한테 새 경험이 안전지대를 떠날 만큼 가치 있다는 걸 설득해야 해.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파이폰이 진짜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못 주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그냥 또 하나의 플래그십 정도로는 승부가 안 날 거야. 모든 조각을 다 맞춰보면 파이폰은 튼튼하고 배터리 오래가고 카메라도 강력하고 성능도 높고 가격은 부담 덜한 데다가 무엇보다 스타링크 평생 무료로 통신과금 모델을 깨버리는 폰으로 그려져 있어. 아직 현실성이나 XOS 경험, 테슬라가 스마트폰 사업을 얼마나 잘 굴릴 수 있을지 같은 물음표는 많지만 적어도 완전히 다른 제안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됐지. 스마트폰 업계가 너무 오래 큰 충격 없이 굴러왔잖아. 만약 테슬라가 진짜 이 이야기 그대로 파이폰을 내놓는다면 그건 단순히 새 제품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대한 시험대가 될 거야. 사람들이 진짜 값어치를 받는다고 느끼면 아직도 기꺼이 업그레이드 할까? 업계 박 회사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정면으로 찔러서 새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지.
애플, 삼성 같은 거대 회사들이 더 이상 눈에 띄는 혁신 없이도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 결국 파이폰에서 제일 큰 의미는 무조건 이길 거다가 아니라 시장에 다시 기다릴 만한 뭔가를 만들어줬다는 데 있는 것 같아. 스마트폰이 재미없어졌다는 말이 너무 익숙한 시기에 이런 외부자가 미친 듯이 대담하고 충분히 도발적이고 판을 흔들 만한 이야기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일종의 아드레날린이거든. 파이폰이 성공하면 큰 회사들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고 작은 업그레이드를 큰 가격 인상의 핑계로 삼는 태도도 멈추게 될 거야. 반대로 파이폰이 실패하더라도 남는 건 분명해. 이 시장이 진짜 혁신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 배고픔이 드러난다는 거지. 결말이 뭐가 되든 테슬라가 스마트폰 레이스에 들어온 순간 이미 하나의 가능성이 다시 열렸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진짜로 놀랄 수 있는 가능성 말이야. Well, I guess on their phones, or watching a movie, or doing work, or whatever you want to do. 초슬림 전화기 시장은 한때 더 정교하고 세련된 스마트폰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망한 방향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동통신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 가장 얇고 가장 아름다운 전화기에 대한 열풍은 각 제조사들이 디자인을 극대화하고 성능과 배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몇 퍼센트의 밀리미터 두께를 줄이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기대를 모았던 제품들이 잇따라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애플이 초슬림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야망으로 내놓은 아이폰 에어는 출시된 지 몇 달 만에 단종되었고 애플은 조용히 생산 라인에서 100만 대 이상을 줄였다. 애플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공급망 내부 소식과 다수의 독립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판매량이 지나치게 낮고 재고량이 많으며 배터리 지속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애플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삼성 역시 갤럭시 S25 엣지라는 초슬림 기종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기는 단 한 시즌의 판매만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사용자들이 실용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희생해야 한다면 더 이상 얇다는 이유만으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배터리를 많이 소비하는 작업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붕괴는 아이폰 에어의 대실패 이후 초슬림 트렌드에 전력을 기울였던 최소 4개의 중국 제조사들도 연이어 파산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아이폰 에어는 이들이 의지했던 일종의 등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초슬림 전화기 시대에 대한 희망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2025년 이동통신업계의 역사적인 충격이라 부르고 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등장했다. 전통적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느라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머스크는 애플과 전체 전화기 산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제품으로 소개된 테슬라 파이 전화기를 전격 공개했다. 저장 용량 256GB 모델이 789 미국 달러라는 접근 가능한 가격뿐 아니라 어떤 상업용 스마트폰에서도 본 적 없는 기술들로 인해 테슬라 파이 전화기는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파이 전화기가 마지막 시험 단계에 있는 텍사스의 테슬라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은 한번 완전 충전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실리콘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80%나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은 모든 테슬라 파이 전화기에는 평생 무료 스타링크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존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월별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조치는 통신 및 스마트폰 업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으며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이동통신 타워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 연결 생태계를 제공하는 최초의 회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물리적인 한계를 넘기 어려워 초슬림 트렌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반면 머스크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 테슬라 파이 전화기의 두께는 0.20인치로 아이폰 에어보다도 얇지만 무려 7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그 비밀은 6등급 티타늄 소재에 있다. 머스크는 이 티타늄이 아이폰 17에 쓰인 5등급 티타늄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이 소재는 기가 텍사스에서 독점 공정을 통해 정제되었다고 한다.
이 티타늄은 긁힘 방지 및 낙하 내구성이 뛰어나며 많은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보다 가볍다. 따라서 테슬라 파이 전화기는 내구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인상적인 얇은 두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폰 에어 사례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소재 혁신이 없다면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일이다. 머스크가 이미 포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이 시장에 자신 있게 뛰어든 이유는 미국인들이 $2,000가 넘는 전화기 가격에 지쳤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싼 유지비, 수리비, 데이터 요금까지 더해지며 해마다 느려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파이 전화기를 통해 애플의 지배를 끝내고 강력하고 튼튼하며 무료 인터넷 연결까지 제공하는 진정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애플이나 삼성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 경험 면에서도 테슬라 파이 전화기는 날카롭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설계되었으며 단단한 금속 프레임과 거의 베젤이 없는 화면을 갖추고 있다. 테슬라가 개발한 운영체제는 아직 공식 명칭은 없지만 부드럽고 직관적이며 iOS 26에서 사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아이콘 흐림 현상이나 화면 끊김 같은 오류가 없다고 한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하드웨어 시장에만 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완성하여 애플과 구글 모두와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는 뜻을 보여준다. 테슬라가 파이 전화기에 대해 발표한 가장 큰 소식은 2025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나왔다. 머스크는 파이 전화기가 2026년 3월부터 모든 테슬라 매장에서 공식 판매된다고 밝혔다. 256GB 모델의 가격은 789 미국 달러이며 고급형 모델은 1099 미국 달러에 판매된다. 이 가격은 오타로 인해 1999로 잘못 보도된 것을 머스크가 직접 정정했다. 2016년 제1분기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에서 시범 운영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4분기에는 전 미국과 국제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광대역 연결이 부족한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게 된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테슬라 파이 전화기에 포함된 무료 스타링크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순수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테슬라가 수년간 정밀하게 연구한 하이브리드 경제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대규모 생산 규모를 통해 하드웨어 보조금을 제공하고 스타링크와 협상하여 위성 대역폭을 도매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낮은 판매 가격에도 전체 수익성이 줄지 않는 닫힌 경제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테슬라는 스타링크 사용자 수를 간접적으로 늘리고 수년간 지속 사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2027년에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그중 30만 대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의 4개 대형주에서 노인, 참전용사, 저소득 가구 등 우선 대상 그룹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많고 고속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지역 사회가 집중된 곳이다. 테슬라는 이 핵심 대상 그룹을 우선 지원한 뒤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젊은 가정이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화이트존 주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 전화기의 스타링크를 통합한 이점은 어느 경쟁사도 복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슬라 매장에서 직접 기기를 구매하기만 하면 사용자에게는 평생 무료 위성 인터넷이 제공된다. 이는 기존 스타링크 서비스가 월 220 미국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가정이 이전에 인터넷을 위해 연간 약 1,400에서 1,500 미국 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것을 파이 전화기를 통해 비용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링크의 속도와 커버리지는 전통적인 4G 또는 5G 이동통신 인프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먼 지역을 자주 이동하거나 통신탑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화기를 갖는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점이다. 테슬라는 이것이 포화되고 혁신이 부족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파이 전화기를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테슬라 파이 전화기를 독보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6등급 티타늄 소재의 외관이다.
테슬라는 이 소재를 전기차에 사용되는 금속만큼 튼튼하지만 훨씬 가볍다고 묘사했다.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6등급 티타늄은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쳤다. 이 덕분에 파이 전화기는 쉽게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일이 적고 다른 플래그십 기기들보다 훨씬 견고하다. 애플의 5등급 티타늄과 비교했을 때 6등급 티타늄은 경도가 더 높고 부식 저항성이 뛰어나며 무게도 가벼워 기기의 내구성과 그립감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 테슬라는 사용자가 얇은 기기를 얻기 위해 내구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테슬라 연구개발 부서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789 미국 달러 가격의 파이 전화기 모델은 화면 크기가 약 6.3인치이며 전면에서 볼 때 베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얇은 테두리를 갖추고 있다. 덕분에 곡면 디자인이나 두꺼운 프레임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보다 시각적 경험이 훨씬 뛰어나다. 고급형 모델에서는 화면 크기를 6.9인치까지 확장하여 아이폰 17 프로 맥스나 대형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테슬라는 영화 감상, 게임, 멀티태스킹 등의 실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타 기기들이 달성하지 못한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주주총회 비공개 영상에서 테슬라는 화면 밝기와 명암비가 영화 표준 수준에 도달했으며 화면 패널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지 마이크로 LED인지는 여전히 비밀이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놀라운 요소는 테슬라 파이 전화기의 7200mAh시 실리콘 배터리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약 5000mAh에 불과하고 갤럭시 S23 울트라가 5100mAh에 머무는 것에 비해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모든 경쟁사를 앞서 나갔다. 전기차 분야에서 출발한 테슬라의 실리콘 배터리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셀보다 에너지 밀도를 80% 이상 향상시켜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테슬라는 이 수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위치 추적 기능을 포함한 실사용 조건에서 테스트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 중요한 것은 실리콘 배터리는 발열이 적어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조명 조건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기기가 항상 차갑게 유지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조정되어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테슬라는 실리콘 배터리가 20% 이하의 잔량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는 전압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덕분에 사용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능 저하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빠른 충전 역시 강점 중 하나다. 파이 전화기는 10%에서 85%까지 단 15분 만에 충전 가능하며 장기간 사용해도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천회 충전 후에도 초기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의 내구성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2년 후 20에서 30%의 용량을 잃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배터리 노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아이폰이나 여러 안드로이드 전화기의 흔한 문제였다. 실리콘 배터리 기술의 분명한 장점은 기기의 전체 무게를 줄이면서도 큰 배터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테슬라가 0.20인치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대용량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만든 핵심 요소다. 이러한 점은 파이 전화기가 3200mAh 배터리로 약한 성능을 보였던 아이폰 에어처럼 배터리 문제로 실패한 초슬림 모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 테슬라는 초슬림이 초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성능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장점을 제공하는 반면 주요 경쟁사들은 여전히 여러 한계를 겪고 있다. 초슬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아이폰 에어는 반나절도 버티지 못하는 약한 배터리,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없는 단일 카메라, 출력이 낮은 스피커 등으로 멀티미디어 경험이 크게 저하되었고 1TB 모델의 가격이 1,399 미국 달러에 이르는 점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렀다. 아이폰 17과 17 프로는 소재를 개선했음에도 0.22인치의 두께에서 여전히 긁힘이 쉽게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배터리 성능도 4% 미만의 증가에 그쳐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은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유지했지만 특히 게임이나 장시간 사진 촬영 시 무게와 발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테슬라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파이폰이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얼마나 크게 줄여주는가 하는 점이야. 보통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성능이나 카메라 같은 부분만 신경 쓰잖아. 그런데 테슬라 파이폰은 훨씬 다르게 접근해. 거의 모든 가정이 매달 내고 있는 인터넷 비용 전체를 통째로 줄여주겠다는 개념으로 설계된 거지. 특히 기지국이 적거나 인터넷 인프라가 약한 지역에서는 테슬라가 아예 50에서 100 미국 달러를 바로 깎아주면서 파이폰으로 넘어오라고 지원해. 그리고 외곽이나 시골 지역은 파이폰을 지역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면 6에서 12달 동안 스타링크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든대. 기존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모델과 다르게 파이폰은 아예 스타링크만으로 완전히 작동할 수 있어서 기존처럼 통신사에 매달 70에서 100 미국 달러를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내 식구가 파이폰 4대를 쓰면 필요한 경우 속도를 확장하더라도 한 사람당 한 달에 5 미국 달러 이하만 내면 되거든. 이 정도면 기존 통신사들이 경쟁이 안 될 정도래.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한 가정이 1,920에서 2,400 미국 달러를 아낄 수 있어서 테슬라는 이걸 85에서 94% 절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이 정도면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구매하던 백업, 인터넷 연 120에서 240 미국 달러도 필요 없어지니까 또 절약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무료 로밍과 전 세계 스타링크 연결 덕분에 더 큰 이득을 본대. 산악지역, 사막,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연결된다고 하니까 탐험가나 장거리 운전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편한 기능이지. 국제 SOS 기능도 무료라서 더더욱 매력적이고,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스타링크 요금 동결삼에서 5년 정책이야. 이건 파이폰 사용자라면 그 기간 동안 인터넷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테슬라가 보장해주는 정책이거든. 운영비가 오르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말이라 업계에서는 꽤 파격적인 시도라 그래. 여기에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있어서 파이폰을 쓰다가 2년 후엔 초기 가격의 40%, 3년 후엔 30%, 4년 후엔 20%를 보상받고 새 기종으로 바꿀 수 있어. 인터넷 비용, 데이터, 국제 로밍 절감을 다 합치면 파이폰의 5년 총 비용은 2,000에서 3,000 미국 달러 정도로 계산된대. 매년 플래그십 폰을 바꿔서 4,000에서 6,000 미국 달러까지 쓰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신사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도 이점이 커. 일주일 동안 가는 배터리, 발열 없는 구조, 장시간 게임 영상 삭제사 이미지 촬영을 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성능 등이 있어서 실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이 꽤 크대. 특히 외딴 곳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안정성이 정말 결정적인데 파이폰은 그런 면에서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단련한 실리콘 배터리 기술 덕분에 배터리 수명도 기존 리튬 이온보다 훨씬 길대. 열 관리 시스템이 최적화돼 있어서 4, 5년을 써도 배터리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을 수준이라고 하더라. 기존 스마트폰에 배터리 빨리 닳아서 기기 교체해야 하는 문제를 사실상 해결한 셈이지. 물론 정말로 매달 통신비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도 있어. 가족끼리 스타링크 대역폭을 공유하면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고급 기능을 쓰려면 추가 요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또 특정 지역은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면 위성망 특성상 속도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동의하고 있어. 기존 스마트폰처럼 카메라 올리고 칩 살짝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무료 연결, 초장기 배터리, 역대 최저 소유 비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축을 제시한 거니까 기존 스마트폰 회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지.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미 이 새로운 흐름에 끌리고 있는 분위기야. 각종 제조사들이 두께 줄이려고 배터리 카메라 내구성을 희생하는 사이에
파이폰은 얇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유용함이 가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거든. 일주일 배터리 전 세계 무료 인터넷 초강력 내구성이 합쳐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미래의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 보여. 머스크도 지금 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사 요금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시대라는 걸 정확히 읽고 있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 파이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점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만약 바로 파이폰을 갖고 싶다면 1이라고 코멘트 달아줘. 그리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면 구독도 잊지 말고